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가셨나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면 방법은 다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도 강조했고 마지막에도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죠? 누구죠? 아실 것 같은데. 이분. 그러면 힌트를 드리자면 아시죠? 네. 소크라테스인데 어쨌든 이분이 죽기 전에 한 말이 두 가지인데 너 자신을 알라. 우리 테스 형이 다시 한번 말씀해가지고 또 약간 주목이 다시 됐다는 말인데 이게 제가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저한테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아는 게 진짜 사업에 더 확장성이 생기는 것 같고 내가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하면은 더 사업이 번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장을 다녔더라면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왜냐면은 뭐 부장님 아니면 사장님 의견에 따라서 나의 생각은 묵살될 거고 내 의견은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말했고 이렇게 기원전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간통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아는 것이 죄인 줄로 안다 라는 게 이제 내가 모르고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아니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지금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하고 아마존도 하고 쿠팡도 하고 있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공부를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걸 인정하고 항상 새로운 거에 대해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배워나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모르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발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라는 사람을 놓고 제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이를 일단 판가름 해보려고 많이 노력해봤습니다. 각자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놓았을 때 디자인이라는 장점이 있고 인맥을 잘 관리하는 장점이 있고 설계도 조금 할 줄 디테일은 조금 약합니다. 하지만 도전정신, 추진력은 좀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점이랑 양점이랑을 잘 구분해서 내가 강점을 A라 두고 제 단점을 B라고 두고 그래서 이렇게 내 A-B 플러스를 더해서 내 사업을 어떻게 키워나갈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A만 배치하면은 약간 현타가 아주 오지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B를 몇 개를 조합해서 사업 아이템을 만들면 나만의 1등 시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창업 동아리 분들도 와 계신 줄 아는데 웹보안 하시는 분 안 오셨네요. 아니면 의류 사업 하시는 분? 그러면 둘이 한 사장님? 사장님의 강점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예? 추진력. 지금 추진력에서 뭐 어떤 부분, 그러면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부스타 디테일이 조금 약하신가 보네요. 이쪽 계신 분은 혹시 무슨 아이템 가지고 계신가요? 팀이신가요, 그렇게? 네. 플랫폼이신가요? 셰프, 뭐였지? 음. 네네. 네. 팀의 강점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계획을 잘 세웠다. 음. 예? 예? 그렇죠. 한 마음으로 잘 움직이시네요. 약점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없어서 문제입니까?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멘토님들이 아주 도와주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두리안 사장님도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리안 사장님을 네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좀 편향적인 의견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그냥 간단한 예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두리안 사업을 두고 봤을 때 열대 과일 장사를 하는 도매상을 알고 있다. 이게 저는 이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두리안을 키울 수 있다. 아니면 키우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면 또 이것도 하나의 강점은 아니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중간 정도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설계할 줄은 모르지만 기계는 안다. 이건 약점이 완벽하지 않지만 D 플러스 정도에 대한 점수를 줄 것 같다. 그래서 이거 ABC를 합쳐서 인백을 통한 두리안 기계를 테스트해보고 그런 기계를 팔아본다. 이렇게 이제 저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모든 강점만 조합해서 사업은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 못하는 분야를 구분해서 못하는 부분은 이제 적당히 전문가한테 맡겨서 도움을 받고, 잘하는 분야는 자기가 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막고, 그래서 최적의 제품을 만들고 나만의 1등 시장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나 자신을 잘 아는 게 중요하고 무엇을 잘하는 게 중요한지 내용들이었고, 자꾸 나 자신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다음으로서는 이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논을 보려고 합니다. 일단 돈 버는 방법에는 자생력으로 키우는 게 가장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노홍철의 사례를 봤을 때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만 원으로 시작해서 200만 원으로 끝나던가 그럴 겁니다. 그런 자생력이 있다면 이런 정부 투자랑 IR 투자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혼자 스스로 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수익 구조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거고 타인의 투자를 받는 거라 생각합니다. 봤듯이 노홍철은 이제 홍조책판까지 만들어서 아주 이제 서울의 명수가 돼버렸죠. 그래서 노홍철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알았고 못하는 분야를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빵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빵집을 차려서 했고, 사람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트렌드를 찾아보니 요새 책 읽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 생각에서 홍조책방이 시작돼서 현재 교사님 밑에서 듣는 게 인스타 맛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할 건데, 일단은 정부의 투자는 이제 청년 창업 사관 학교가 있고 초기 창업 패키지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 창업 사관 학교 7기, 8기 졸업해서 구체적인 금액은 말 못 드리겠지만 거의 한 1억에서 2억 사이 왔다 가는 투자를 받아서 저만의 아이템을 만들어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되면은 이건 안 됩니다. 두 개 다 중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팀원이
다른 사업자를 내서 두 개 다 받아가는 형식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1억입니다. 최대 1억입니다. 혹시 알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알바 한 달 월급이 얼마 되나요? 네. 대략 100만 원. 만약에 우리가 1억을 투자 받으면 한 달에 얼마가 되겠죠? 거의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10배라는 수익을 받는데, 물론 이제 1억을 받았다고 1억을 버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도 알바를 통해서 알바의 경험을 얻듯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경험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이 두 개의 초기 창업 패키지랑 청년 창업 산학교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무언가 만들어보고 투자해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저는 이제 신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신발 사업인데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서 이제 발 소독기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뭐 실패를 한번 해봤고 현재는 이제 또 다른 신발 쪽으로 해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게 되면은 학교이기 때문에 또 출석도 좀 해야 되지만 뭐 1억 버는데 시간 투자 안 하고 뭐 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맥시멈 1억이기 때문에 1억을 신청하면은 거의 한 8천에서 6천까지 금액이 깎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졸업해서 평균 연봉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 평균 연봉 얼마이실 것 같습니까? 지금 보신 분 3천 정도 될 것 같죠. 근데 이거 둘 중에 하나 선정돼서 되면은 6천? 최소 많이 받겠는데 6천이라고 치면은 2년 다닐 거 1년 다닌다 2년 다닐 거 내가 돈 받아서 해본다고 생각해보면 중소기업 다닐 필요 없이 해볼 만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일 때 이거를 계획서를 써보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해보고 하는 경험. 저는 처음에 7기 할 때 3번 떨어졌거든요. 근데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초 제가 합격했을 때 제가 제일 어린 나이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나는 인맥들도 다 형입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하신 분들도 많이 생기면 또 인맥이 생겨서 또 새로운 사업에 융합될 수 있어서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셔서 손 드셨어요? 아니에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29살부터 시작해서 3번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33살 때 처음 합격해서 뭐 1억 근접한 돈을 받고 또 연계해서 또 받고 하다 보니까 제 인생이 좀 더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중소기업에 다니면 작은 톱니바퀴를 굴릴 수 있지만 대기업에 다니면 큰 톱니에 이빨 하나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사업을 하나 선정이 돼서 자기가 톱니바퀴를 굴려보면은 그 톱니바퀴에 있는 기계를 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좀 더 풍부하게 살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렌드가 좀 더 이제 청년 창업에 많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졸업하시고 부산에 살고 싶으십니까? 안 살고 싶어요? 서울에 가고 싶어요? 부산에 살고 싶으십니까? 서울에 가고 싶어요? 부산에 살고 싶으신 분 졸업하고 예, 두 분 계시네요. 나머지는 서울에 가고 싶으신 분 서울에 왜 가고 싶으신가요? 하늘쌤.
집이 서울이십니까? 고향 찾아가시는 거 맞네요. 왜 가고 싶으신가요? 네. 플랫폼이면은 화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음, 맞죠.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서울에 가면은 저는 제 스타일이 좀 자연 친화적이고 좀 빡빡하고 싫어해서 부산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뭐 좀 들쭉날쭉하게 할 때도 있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한 8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마이너스로 시작했지만 이제 점점 올라왔고 지금 제가 커버하는 지역만 우리나라 면적이고 일본 면적이고 미국 면적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플랫폼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부산에만 있어도 충분히 서울, 경기 이런 걸 다 커버를 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이제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되니까 해서 저는 부산 지지론자입니다. 그냥 뭐 대단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저는 부산이 좋다는 의미에서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초기 창업 패키지랑 청년 창업사관학교랑은 조금 급이 경쟁률이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39세 미만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과제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조금 덜 치열합니다. 그리고 되면은 연계 사업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서 저는 맨 처음에 이거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일단 사업을 시작했으면 3년 미만이면은 요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지원하면은 이거는 전국 단위고 이제 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창업 3년 미만이라는 것만 되면은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력이 치열하지만 그만큼 좀 더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단점은 청년 창업사관학교의 단점은 의무 교육을 들어야 되고 그런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시간들을 좀 뺏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초기 창업 패키지는 그런 게 없고 할당된 비용만 잘 사용하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의 투자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잡스 형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이제 하나의 기업으로서 이제 나가서 이제 투자자를 유치하고 주식에 엄청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 발표할 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뭐 시드머니 투자든지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비관적인 거는 이제 투자를 받게 되면은 투자자들한테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못 이끌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손 안에 쥐고 있는 게 사업이지 남의 손 안에서 놀아나는 자기 사업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에 맞는 거에 대해서 한 10억이 넘어가면 받는 건 좋다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중간하게 1억짜리 이런 거 받으면 뭐 피곤하면 피곤하고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봤을 때 제가 자생력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간섭을 안 받고 자본 유치는 하기 나름이고 아까 노동철의 사례로 봤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제 뭐 자기 마음대로 책방도 내고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하는 거고 그게 어렵다면은 차선책으로 정부 투자가 제일 안전하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 투자는 이제 문서로 준비를 전부 다 해야 되고 문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들이 많이 할애되고 예를 들면 자소설 쓰는 시간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 이제 소설을 써야 되는 경우 생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1억에 대한 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문서로서 정부 사람들 설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금 연출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고 사진이라든지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야 됩니다. 세 번째로서 타인의 투자는 간섭이 많다. 그리고 투자금 회수가 왔을 때 이제 뭐 자본의 위험
하는데 10억 이상일 때는 한번 해볼 만하다 라는 게 있습니다. 10억 이상 투자해줄 정도의 사람이면 이미 또 대단할 거니까 그 사람을 또 키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정도의 백이면 키워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비교해봤을 때, 이 두 가지는 비교해보면 큰 차이점은 그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냐 없냐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없거나 매출이 없을 때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뭐 이번 창업 동아리에 들어오신 분이나 아니면 할 분들은 저는 초기 창업 패키지를 추천드립니다. 요새 전자상거래법이 조금 유화돼서 이제 어쨌든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증을 낸 상황에서 한 개라도 팔아보고 한 개라도 매출이 생겼으면 예비 창업 패키지보다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가 좀 먼저라도 매출액만 있으면 조금 더 먹힙니다. 그리고 창조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현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먹힙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그 한 개라도 팔아보는 경험,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한 개라도 팔아보면 매출 증빙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 과제 발표에서도 유리한 고지에서 이제 발표를 할 수 있고, 팔아보기 위해서 우여곡절이라는 경험을 얻기 때문에 발표하는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등록증을 내보고 매출을 내고 한 개라도 팔아보는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환기하는 생각으로 이제 창업의 동기 결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겠습니다. 창업을 하면 안 좋은 점,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직원들 앞에서. 그리고 24시간 365일 유입니다. 몸은 자유롭지만 생각은 항상 자기 사업을 어떻게 번창할지 머리가 아픕니다. 저도 이 강의하고 있는데도 한켠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돈 빌리는 게 또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빚을 달고 사는데 이 달고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발간을 해야 됩니다. 또 좋은 창업에 안전점이 있으신 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팀워크가 잘 맞다는 게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점은 없었어요. 이때까지 진행하시면서. 몸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운동도 해야겠네요. 돈 벌어서. 그럼 이제 좋은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업의 좋은 점은 시분 상승입니다. 사자 위에 있고 가짜 위에 있고 자자 위에 있다 생각합니다. 사자 뭐가 있을까요? 의사.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중간에 청자께 입으시면. 변호사. 네, 변호사 있고. 변리사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가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는 뭐였더라?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직들 위에 사업가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의사도 사업가가 운영하는 기업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몸이 아프니까 의사가 있고, 그리고 변리사도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가한테서 잘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기업이 없으면 아마 반응 없으실걸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사업가예요. 저도 있어보면서 이제 법정에도 연관서 받고
어, 그러면서 특허도 몇 건 내보고 이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진짜 사업가가 없으면은 저 사람들 전문직 다 필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시간 선택이 자유롭다는 거. 다른 회사 다니게 되면은 부장님 따라다니기 바쁘고 회식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래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간은 나의 것이지만 면직무휴다. 다만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좋은 곳에 가서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친구들이 제가 은행인 줄 압니다. 뭐 돈 많은 줄 알고 무조건 돈 빌려달라 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 마케팅에 1등만 존재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케팅에 1등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마케팅에 1등만 존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1등 사업계획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다이어리를 하나 팔아보겠다 생각을 하면은, 다이어리 키워드만 하면 한 5만 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을 쭉 좁혀서 2주 다진 다이어리를 만들겠다 하면은 시장이 좀 더 좁혀지고, 여기서도 내가 승부를 못 가겠다 싶으면 2주 다진 다이어리 양장판을 만들어 보겠다 하면은 조금 더 시장이 좁아지겠죠. 그리고 한 번 더 줄여들면 2주 다이어트 다진 양장판 기록 다이어리 하면은 이건 진짜 많이 했겠죠. 그리고 더 줄이기 위해서 이제 2주 다이어트 다짐을 성공한 50인의 증빙한 기록 다이어리 하면은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없는 대신 좀 참신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제 나름대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1등 시장에 될 수 있는 마케팅이 1등이 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시장을 노리지 말고 자기가 아주 작은 시장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다이어리를 봤을 때 이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50인의 증빙한 다이어리 이러면 조금 더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을 보면은, 저는 현재 지금 이제 간호화라는 시장을 점유해서 꾸준하게 간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지 펀딩을 통해서 내 제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직원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과연 얼마나 팔릴까, 내가 이걸 놓았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일단 반응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66명이 동의를 했고 220만 원을 처음에 벌게 되었습니다. 근데 66명 중에 제 지인이 한 50명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작이 50명이 시작했지만 16명이라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의견을 남겨줬습니다. 그 의견을 통해서 저는 시장을 좀 더 좁혀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품 만들었고, 다음 제품 만들어서 현재 이 제품이 저희 회사의 가장 대표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두 개 운동화랑 이제 뮬타입 두 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장 큰 장점이 이렇게 접어 신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어필돼서 이제 와디즈에서도 이제 펀딩을 했고 앵콜 펀딩도 해서 이제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으로 추천드릴 것은 이제 욕망의 진화라는 책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욕망이 생기는 거고, 왜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사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심리적인 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욕망을 잘 건드릴 수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제품을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창업하는지, 어떻게 이윤을 창출할 건지, 기존의 근대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쓸 때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실제로 만들어진 제품을 들고 가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더라면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은 거고, 그거라도 안 되면 이제 한번 글이라도 보고 아니면 설계라도 해보든지 아니면 유사한 제품을 팔아보든지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시장 크기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을 활용하든지 네이버 키워드를 활용하면 좋은 방식인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발표했던 것처럼 이제 두리안이 몇 키워든지 웹보안이 몇 키워든지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 시장에 대한 크기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스페인어 3만 건이라고 했는데, 스페인어 3만 건 중에 내가 몇 건을 가질 수 있을지 그걸 염두에 보면 자기 시장을 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배정도 잘 해야 되고, 뒤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타겟을 정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항기사 할 거면 어쨌든 설득의 과정이거든요. 모든 걸 설득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설득이 돼야 되고, 그러면 설득이 된다 싶으면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정부를 설득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설득이 되면은 소비자가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타인에 설득해서 뭐 기업이 됐든 아니면 타인의 투자가 됐든 10억 이상짜리 사람을 만나서 투자를 또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에 있었을 때는 나 자신을 설득한다 생각하고, 아니면 타인 누구 한 명을 설득한다 생각하고 써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정부인가? 이 드라마 보신 분 계실까요? 이 여기는 좀 IR 피칭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많이 돼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뭐 100억 수준에 투자하니까 그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체계적인 그 구성도 돼 있고, 근데 좀 비현실적인 거라서 좀 그런데, 어쨌든 왜 정부로부터 이제 받느냐 하는 거는 일단 경험 리스크를 최소한 줄이는 거죠. 우여곡절을 겪어야 됩니다. 우여곡절을 겪다 보면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돈으로 하기에는, 또 학생증 돈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저도 지금 사업을 월 처음 넣는다고 하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률과 경험치는 올리고, 확률과 경험치는 올리고 리스크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정부 과제라고 생각해서 정부 과제를 통해서 자기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판가를 해보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을 쌓아서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또 해봐도 되는 거고, 설령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그 제품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0명) 중에서 5명 될까 말까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선정이 되게 되면은 조력자로서 이제 사업 관리자 하시는 분이 계시고 기관에 소속된 담당자가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금 도와주고, 그리고 거기 같이 움직이는 동기생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네트워크를 할 때 이제 알게 되신 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공유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조금 더 이제 드러냄으로써 이제 조금 더 이게 맞냐 안 맞냐, 설득이 되냐 안 되냐, 이거에 조금 더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사람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이번 창업 동아리 멘토이고 같이 오시는 멘토들도 아까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서 만났던 분들이고, 그분들과 지금 6년 넘게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6년 넘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업, 아까 작년 동안에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때 의견을 공유하고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모르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자기 위치가 객관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을 통해서도 지식을 함양할 수 있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은 1억짜리 사업이 됐다고 해서 1억을 번 게 아닙니다. 1억짜리 기회를 얻었을 것 뿐이고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사업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진짜 자기 사업이라 생각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정보 과제를 하게 되면 요 3가지 사이트에 가장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제일 크게 보면은 기업 마당이 모든 정보 과제를 다 오르기 때문에 엄청난 데이터가 많이 올라오고, 보통 12월에 올라온 건 빠르고 1월부터 3월이 제일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월부터 3월에 예산을 제일 많이 배정하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지만 그만큼 많이 뽑기도 많이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마당에서 보면은 모든 정부까지 사업을 볼 수 있고, 창진원이 있고 K스타트업이 있는데, 어쨌든 요 2개는 창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 마당에서 계속 경쟁하지 않는 분들이 여기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한테 맞는 그런 과제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랑 여기서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랑 초기 창업 패키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보시면은 중기부 예산이 이제 30조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부산시 할당되는 비율이 이제 뭐 4조 정도 되면은 거기서 이제 차지하는 이제 나라 예산에서 이제 청년한테 배정되는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도전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21년도에 공고 올라왔던 내용인데,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서 보면 이제 이거 나이가 39세 미만, 창업 3개년 이내, 아니면 초기 창업 패키지는 3년 이내 창업 기획이 됩니다. 예산을 보면은 하여튼 80억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90억 이러면 아니다, 800억이네. 800억, 900억이 되면은 한 명씩 본다 하면은 800명 뽑는 거고 90명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국 단위로 예산 배정된 거라고 보시면 되지만 어쨌든 10대 1의 경쟁률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뭐 10대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멘토들이랑 잘 상의하고 자기 사업이 좀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있는지 판단해 보면 아까 중소기업 1년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해볼만하다 봅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거의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신청은 보통 1, 2월에 하고 평가는 3, 4월에 이제 발표를 하고 서류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시기인 것은 이제 어쨌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하시고 지금 내가 사업의 의지가 좀 더 불타오른다 이러면 이제 지금 사업 계획서를 잘 써가지고 내년 초에 공고가 뜨면은 신청을 하면은 물론 이제 매년마다 이제 올라오는 양식이 좀 다르지만 작년 거를 기준으로 써놓고 이제 내년에 올라오는 거에 대한 양식을 맞춰 나가면 돼.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끝날 시점부터 사업계획서를 쓰고 토론을 하고 자기 제품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몇 번 다듬고 난 다음에 1월에 제출해서 이제 서면이 통과되면은 2배수 면접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2대1입니다. 2대1에서는 좀 확률이 높으니까 해볼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발표 평가가 되면은 아까 우리가 금액그리던 그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절대 우리가 돈을 벌었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돈을 통해서 내가 가치 있는 경험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선정만 되면은 그 졸업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요 뒤에부터 어쨌든 되고 나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사업계획서 쓰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일단 저의 사례로 일단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 쓸 때 제일 초안 중에 이제 전체 요약본이 있습니다. 저는 타겟을 강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서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맞는 신발을 만드는 게 이제 저의 목표였고 일단은 강사들한테 물어봤고 아까 마리지를 통해서 어떤 정보들에 의하면 이제 강사들은 발편한 신발을 신는 게 가장 본질적인 건데 강사들한테 주는 신발들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대형병이라면 2, 3천 명이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맞는 신발들을 한꺼번에 도급해줍니다. 군대에 있듯이. 그러면 이제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비싼 걸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싸고 격식이 맞아지면 그냥 대충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안에 있는 소비자가 정말 원하는 시장이 형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사들의 이제 알고리즘을 봤을 때 보급받고 그 보급받은 거는 사과를 넣어놓고 인터넷에서 강호가 쳐서 따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들이 한 달에 한 5만 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만 건에 대한 시장에서 한 1,000건은 내가 가져오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1,000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본질을 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화가 아니고 슬리퍼도 아닌 그리고 갑갑한 거 신고 격식이 없어 보일 수 없는 제품을 만들고자 제가 생각하는 격식이 없는 제품을 일단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까 마리지에 보여드렸다시피. 그리고 시장의 크기를 봤습니다. 시장의 크기가 우리나라 의료 종사자가 5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50만 명 중에 5만 명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거 보면은 작은 비율로 검색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기존 제품군을 정리하고 가격 및 성능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래 이제 사업화 과제 소개에서 이제 내가 감사를 설명했고 왜 이 사람들이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썼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차별점을 가져올 건데 했을 때 나는 조금 비싸지만 본질이 맞는 신발, 발편한 신발을 찾는 사람들을 찾겠다 생각해서 이제 차별성을 그 내용에 담았고 그리고 이제 국내 목표 시장에 적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얼마인데 내가 얼만큼 가져올 거고 그리고 이 가져온 거에서 내가 얼만큼 수익을 낼 건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내용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쉬운데 막상 써보면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어떤 제품을 팔 건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쓰다 보면은 써집니다. 한 번에 절대 안 써집니다. 두세 번 써야 되고 쓰다 보면 갈아엎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서 저도 이제 네이버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제 10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강사들한테. 결핍한 요소를 찾았고 비싸더라도 편한 신발을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병원에서 단체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 편찮은 그런 시장을 알았고 실무자들이 진짜 원하는 신발들을 찾는 게 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디자인 같은 품과 발편한 신발을 만드는 게 이제 목표로 생각하고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간호사 시장이 이제 한 5만 건 정도 되는데 간호와 발편한 신발, 간호사, 슬리본이라는 키워드를 합쳐보면 20만 건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면 시장 규모는 더 클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내가 얼마큼 가져올 수 있느냐의 확률이 더 커집니다. 이 키워드를 넣으면. 그럼 이제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글을 올릴 때 이렇게 올리는 거죠. 발편한 신발, 간호사, 슬리본이 되는 간호사 신발 이랬으면은 20만 건은 아우르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내 제품을 팔릴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겠죠. 가장 쉬운 조사는 이제 일단 네이버에서 할 수 있는 키워드 검색 아니면 M자비스. 잠시 카카오톡 다 한번 켜보시랍니까? 친구 찾기. 해서 이제 M자비스 한번 쳐보시랍니까? 찾아지나요? 찾으신 분? 친구 추가 되나요? 친구 추가 되면은 거기 사용 방법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이제 둘이랑 한번 적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플랫폼 몇 번 나온다 적으시랍니까? 대표님 아이템 무엇이죠? 앞에 계시면 대표님 어떤 아이템이시죠? 스페인 한번 적으시겠어요? 몇 건 나오시죠? 3,130건. PC랑 모바일이랑 텔레비전 따로 나오죠. 두리안은 몇 건 나옵니까? 플랫폼은 몇 개 나오시나요? 전체도 꽤 크네요.
일단 길 가다가 내 이 키워드가 얼마큼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이 얼마 되는지 당장에 알아보고 싶은 방법에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검색량이 많다는 것은 시장이 크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아까 스페인어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렇게 28,000, 29,000건, 뭐 23,000건 해서 합치면은 거의 5만 건 되는 이런 합치면 거의 3만 건 되는. 그래서 바로바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일단 이렇게 찾아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가입하면은 요 서비스는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요 도구에 들어가서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스페인어 치면은 연관 검색어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웹 보안 하시는 동아리 오셨습니까? 웹 보안 하시는 분? 안 오셨나요? 일단 제가 웹 보안으로 한번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이거 하나 누르면은 순서대로 정렬되거든요. 그럼 많은 키워드들도 정렬됩니다. 그리고 연관 관련 검색어들이 같이 나오거든요. 웹 보안이라는 키워드를 잡았다. 그러면 이제 해킹, 화이트 해커, 보안, 해커,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포렌식은 우리가 잘 쓴 단어는 아니겠죠. 그리고 보안 기사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랑 관계 없을 거고. 그래서 이 키워드가 들어가는 조합을 만들어야 그나마 이 시장에서 먹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키워드를 합쳐서 화이트 해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방화범 보안 사업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4만 건을 아우르는 사업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페인어를 검색해봤을 때 번역으로가 제일 큰 비중이었고 그 다음에 영어학원, 화상영어, 그 다음에 에스파냐.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문구를 정해보면 영어학원, 화상영어 다 해봤다. 이제 스페인어 아이들 경쟁력으로 키울래. 에스파냐를 보고 이런 식으로 찍어봤습니다. 이러면 11만 건 아우르는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나오면 슬로건도 나올 수 있고 내가 어떤 사업에서 어떤 캐파를 하려 쓸지에 대한 그 명확한 타이틀도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면은 뭐 스페인어를 쳤을 때 어떤 순서대로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가르치는 번역은 항상 들어가네요. 번역 들어가고 이 단어도 있더라고요. 아까 보시면은 시원스쿨 저거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스페인어를 쳤을 때 관련되는 링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두리안을 쳐봤습니다. 두리안은 이제 패션 노르츠 그리고 두리안 33,000건, 땡오반 13,000건, 블루베리 열대 과일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 단어를 합쳐보니까 우측에 건물 두리안, 냉동 블루베리는 냉동 두리안으로 땡오반 먹는 레시피 공개 이런 식으로 가면 12만 건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땡오반이 못 찾아봤더니 태국 약간 디저트더라고요. 그리고 의류 하시는 분 오셨습니까? 디노노? 예. 의류는 아까 의류 검색량이 너무 작아서 코트라에 이제 유명 품목을 안 찾아봤거든요. 코트라에 들어갔을 때 이제 보면은 캐나다에서 보면은 이제 스포츠 용품으로
작년에 엄청난 금액이 이제 수입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총장님도 유망 품목으로 선정돼 있어서 이런 이제 공기 코트라에서 조사하는 자료들은 좀 신빙성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500만 달러 되는 시장과 2만 2천 불 되는 시장을 아우러서 위에 건 아마 미국 시장일 겁니다. 이 두 개를 아우를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타겟층을 그렇게 잡아도 굉장히 효용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이제 공동 플랫폼 계신 분들 때문에 한번 찾아봤었는데 요리 하시는 분이었나? 요리 플랫폼 하시는 분? 요리였나? 예. 그래서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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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세히 몰라서 제가 한번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 좀 약간 검색했을 때 좀 많이 연관되는 것들을 찾아보고 이제 셰프의 주방을 찾아보니까는 이렇게 돼서 이제 배달 음식을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봤으니까는 이제 하여튼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이렇게 연관 검색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미를 생각해보고 했던 거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질문은 그겁니다. 아까 전에 내가 시장의 크기는 내가 정하고 거기서 내가 얼마큼 가져올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비자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리안, 패션후르츠, 블루베리를 아우를 수 있는 시장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번역을 했을 때 번역가 스페인어, 히오스크 스페인어 여기서 아우를 수 있는 나의 캐파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을 얼마큼 가져올 것인지 나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1등 할 수 있는 시장은 얼마인지 요거를 생각해 보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거는 이제 사업 개요고 그 다음부터 이런 페이지들이 계속 따라 나오거든요. 따라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한 10분 쉬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